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창원 명서시장입니다. 전문가들을 모시고 전통시장의 온라인 매출 활성화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을 할 전문가들을 소개합니다. 오늘 발제를 맡은 한국경영연구소 여성환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토론을 할 명서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단 장명진 단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 주식회사 세종경영컨설팅 유병상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한국경영연구소 여다현 팀장입니다. 먼저 명서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단 단장이신 장명진 단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명서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유통사업단의 담당을 맡고 있는 장명진입니다. 오늘 이제 제목이 전통시장 온라인 매출 활성화 프로인데요. 제가 이제 2년여 동안 이제 명서시장에서 그 경상남도에서는 거의 뭐 최초로 온라인 사업들을 좀 많이 전개를 했습니다. 거기에 통해서 좋은 사례들도 많아서 이 자리를 통해서 사례를 공유하고자 이 포럼을 한번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발제자 겸 좌장이신 여성환 박사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나중에 그 포럼에서 실제로 그 자세한 내용들은 말씀드리겠지만 요즘 이제 코로나19 이거로 인해 가지고 뭐 어렵다는 건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이미 다 아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변화가 아주 심한 시기에는 뭔가 잘 대처를 하면 오히려 그게 기회로 작용합니다. 평화롭게 갈 때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잘 생기질 않는데 이런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특히 이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온라인이 될 텐데요. 그 온라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은 나중에 포럼을 진행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어떻게 전통시장 상인들과 온라인을 결합시킬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오늘 두 패널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해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을 하실 유병상 박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유병상입니다. 전통시장에서의 지금 온라인 매출 활성화 부분이 강조가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가지고 매출 부분 특히 오프라인 쪽으로는 고객이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온라인 쪽 부분으로 매출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고요. 오히려 지금 고객이 관련된 부분들은 훨씬 온라인 쪽으로 지금 많이 성숙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뉴얼적인 부분들만 전통시장에서 잘 편성만 된다 그러면 매출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오히려 기회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좌장이신 여성환 박사님의 전통시장 온라인 매출 활성화를 위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발표를 시작함에 있어서 먼저 순서가 우리 그러니까 경영 환경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실제로 손자병법에도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싸워서 100번 위태롭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현재에 있는 우리의 경영 환경을 조금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이제 현재 고객들이 어떤 형태로 어떤 니즈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온라인은 어떻게 진출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까지 제가 발표를 하고 실제 사례에 있어서는 두 분 패널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 현재 경영 환경은 이제 그동안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는데 사실 4차 산업혁명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1910년 이때까지는 그냥 이제 공정 경쟁 이런 사회였다면은 4차 산업혁명 그러면서 이런 게 나와가지고 자율주행이 AI니 드론이 요즘 한참 이야기되는 메타버스니 헬스케어니 신소재니 디지털 화폐 3D 프린팅 사물 인터넷 AI 로봇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전통시장에서 이게 무슨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온라인에 진출하려면은 온라인을 컨트롤하고 있는 AI 봇을 우리가 직접 만지진 않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알아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데이터를 저장해주는 클라우드 같은 거 이런 게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팔려면은 제품을 파는 그것들이 다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에 대한 개념들도 우리한테는 충분히 우리 속으로 지금 깊이 들어와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결국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뭐 코로나19 이것 때문인데 코로나19가 오면서 이제 특히 우리 전통시장은 그 뭐 직격탄을 맞아서 매출이 반토막이 아니라 뭐 아예 이제 적자가 나는 이런 형태까지 왔었고요. 그 전에는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에는 이 사업 환경들이 회의니 협업이니 인적 네트워크니 전시회 출장 회식 뭐 이런 것들로 이루어졌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재택근무, 비대면, 화상회의, 뭐 마케팅도 비대면 마케팅, SNS, 온라인 이런 말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고, 오늘 모두 발언에서도 있었습니다만은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이제 기회가 왔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이게 우리 산업 환경이 얼마 정도가 바뀌었냐 이런 걸 보는 것 같으면은 옛날에 이제 뭐 우리 일제시대 때 이럴 때는 보면은 생산 중심의 시대였습니다. 실제로 제품이 많이 모자랐기 때문에 아무거나 만들어 놓으면 팔리던 그런 시대도 있었고요. 그리고 쭉 나와서 이제 우리 해방되고 2차 대전 끝났을 때 이럴 때는 이제 2차 대전 때 사용됐던 그 좋은 군사 기술들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기 시작하니까 그 군사 장비 만들던 그 좋은 기술들로 그래서 이게 이제 제품이 약간 넘쳐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마케팅이란 말이 드디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는 이제 CSR이라고 해서 사회 지향적 마케팅.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다들 다 잘하고 있으니까 좀 구분이 안 되니까 이제 드디어 예뻐야 되겠다. 이래서 패션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드디어 들어왔을 거예요. 그리고 2010년쯤 되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초융합, 초연결, 다시 말해서 AI가 모든 것을 데이터 패브릭이라고 해서 촘촘하게 연결을 다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있고 지금 현재 이제 2020년대에 들어오면서 우리 명서시장은 잘 하고 있습니다만은 ESG 마케팅 이런 것들이 이제 하드로 떠오르고 있는 시절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ES 하나만 있어도 힘드는데 4차 산업혁명에다가 코로나19에다가 거기다 ESG 마케팅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소상공인들은 어디에 장단을 맞춰서 뭐를 일해야 될지를 모르는 너무 힘든다는 이런 게 이제 사람을 모이면 무조건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사회가 안정이 되어 있을 때는 뭐 먹고 사는 건 조금 수월할는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사업의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 발제 자료에는 중국의 공주자전거와 창원의 누비자의 예를 들어줬는데 이렇게 아주 안정된 데는 기회가 별로 안 나옵니다. 혼란스러운 데서 기회가 나오죠. 그리고 그 혼란이 우리들한테 직접적으로 이제 다가와서 사람들이 시장에 나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통상 온라인이라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냥 20대, 30대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지금 그 50대, 60대들이 실제로 전체 부의 한 50%에서 60% 정도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5, 60대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진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손들이 다가온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5, 60대들이 아이고 온라인 그 말로만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실제로 제가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그 생수 사러 가는데 이 코로나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냥 차 끌고 마트에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마트에 가면 코로나 걸릴까봐 겁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PC 켜다가 요즘은 이제 PC도 안 켭니다. 스마트폰 딱 들고 예
단 4스텝이면은 바로 생수가 다음 날 아침 2일 배송으로 아침에 현관앞에 딱 도달해가 있습니다. 한 번 사용해보고 나면 두 번째 사용하기는 그렇게 힘들지 않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5, 60대들이 드디어 이제 인터넷의 편리함을 알기 시작했고 별거 아니라는 걸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에서는 20대와 30대를 공략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아직 많은 사람들이 그 주목을 하지 않고 있는 5, 60대를 더 집중적으로 공략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아까 앞에서도 그 ESG 이런 걸 이야기했었는데 그 전에는 오로지 그 재무적인 요소를 가지고 이제 경영을 다 평가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ESG라는 게 뭐냐면 환경, 그 다음에 사회, 지배구조 거기에 첫 글자를 따서 이제 ESG라고 그러는데 그럼 전통시장에서는 우리 할 게 없지 않냐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우리 뭐 명서시장은 잘 하고 있으니까 제가 다시 재단 거론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은 기후 변화라든지 탄소, 열 효율, 환경 오염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우리 환경 분야를 볼 수 있는데요. 그 환경이 딱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잘 점검된 환경 같은 경우도 넓은 의미의 환경으로 봐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면에서 이제 지금 뭐 사회적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런 것만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 면세시장에서는 그리고 취약계층 돕기라든가 김치 봉사라든가 기타 봉사활동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사회적 책임을 잘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했을 때 고객들이 다른데 좀 더 큰 마트가 들어오고 좀 더 인터넷에 좋은 사이트가 있더라도 이탈을 아주 적게 하게 되는 거죠. 뭐 그런데 아예 막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지배구조 분야에서는 이제 뭐 기업의 그 소유와 지배관계 이런 거지만은 우리 그 전통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투명하게 시장을 경영하느냐 이제 상인회에서 자율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바로 ESG 경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쪽 부분이 되는 것 같으면 고객은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이제 우리가 뭐 네이버 스토어라든지 스마트 플레이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뭐 쿠팡, 뭐 배달인지 이런 걸 좀 활용하면 좀 더 좋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대기업에서는 어떤 데들이 하고 있냐면 우리가 지금 잘 활용하고 있는 뭐 당근마켓, 그다음 배달의 민족, 카카오, 네이버, 그 외에 대기업들은 뭐 삼성, 그다음에 SK, 현대, 포스코, GS 등등 이런 많은 기업들이 발빠르게 ESG 경영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기업들이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전통시장에서 그걸 무시한다면 우리한테는 이제 점점 더 사회적 인식이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오늘 거론을 하는 거고요. 그 외에 실제 사례를 한번 보면은 ESG 경영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파타고니아라는 이런 사이트에서는 보면 이제 한번 입은 옷을 뭐 그 중고 거래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낡은 옷을 고쳐 입기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고 현대중공업 같은데 그다음 뭐 올리브영 그 배달의 민족 특히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 이제 일회용품 좀 덜 쓰기 이런 것들을 하는데 덜 쓰기 한 방법으로 주문을 할 때에 일회용품 뭐 수저라든지 뭐 젓가락 등 물티슈 등을 이제 받지 않는 것을 체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이제 안 받는 이런 게 있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잘 아는 당근마켓 이런 데도 있고 이제 아마존 같은 데서는 뭐 전기차 이런 거를 많이 넣어서 이제 환경에 좀 기여를 하겠다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을 잘 하려면은 이제 우리가 광의적으로 그리고 마케팅이라고 봐야 되고 지금까지의 마케팅은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벌 것인가에만 아주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이 시점에서의 마케팅은 뭐냐면은 고객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다라고 저는 제 논문에서 정의를 했습니다. 요거를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고객이 필요로 할 만한 것을 기획을 하고 내가 뭐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팔까가 아니라 이미 고객들이 살 만한 것, 좋아할 만한 것을 제품을 가져오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전달하고 그렇게 해서 구매가 이루어졌을 때 고객을 행복하게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라고 제가 2014년에 제 논문에서 정의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정의가 지금 시대에 너무 잘 맞으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큰 주목을 못 받았는데 이제 최근 들어와서 많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인용 지수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사업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기존에서는 사업의 종류가 뭐 사회적 사업 그러니까 비영리 사업과 영리 사업 그 두 가지로 양분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회적 사업과 영리 사업 그러니까 비영리와 영리를 합친 그 비영리 수익 사업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서 우리 전통시장에도 어떻게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지만은 부분적으로 좀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될 수 있죠. 뭐 우리가 배달을 하고 배달업체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좀 있다면 이거는 주민들한테 환원을 하겠다. 네, 그런 것들이 좀 괜찮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이렇게 서로 상당히 많이 충돌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서 기회가 생길 수 있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업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제가 여기 자료에 이제 군인들이 총을 들고 있는 그런 그림을 올려놨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실제로 여기 우리 전통시장에 계시는 상인분들께서 각자 자기한테 가장 최적화된 상품이 뭐냐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가져왔고요. 그렇게 해서 이 최적화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이게 다 우리 기준으로 최적화가 됐는데 이게 고객의 입장에서도 최적화가 됐는지를 한번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미경 그림과 DNA 그림을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그냥 이것만 됐다고 해서 그럼 분석이 끝났다고 시장에 나가면 바로 잘 팔리느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멀리 좀 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독수리가 사냥을 하기 위해서 높이 올라가 가지고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제 상황 파악이 좀 어느 정도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기회 관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많이 벌자 이 개념에서 떠나서 지금은 이제 내가 가진 시간과 고객이 가진 돈 이걸 어떻게 등가로 교환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부가가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온 최근에 나온 코로나 치료제 같은 경우에 한 사람 치료분이 약 80여만 원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독재약은 그보다 굉장히 싸고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쌀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비쌀 수도 있는데 이게 제약회사에서 이 정도 가격을 매겼을 때에 코로나만 걸려가지고 한 달씩 이렇게 고생하는 것보다는 이거 먹고 일주일 만에 열흘 만에 다 나오면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이익이 크다.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은 이 약을 사서 먹게 되는 거죠. 우리 국가로 봐서도 환자를 오랫동안 병원에 두는 것보다는 빨리 치료해서 내보내고 사회로 내보내는 게 싸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됐을 때 80만 원이란 고객의 돈과 내가 가진 이 약, 그러니까 시간과 제품과의 고객과의 돈 이거를 교환을 이야기했는데 그런 관계가 됐을 때는 실제로 이게 거래가 잘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원가 분석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 대부분 신약들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원가가 몇 센트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몇십 원 혹은 많아 비싸봐야 그 제품 그 약 안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그냥 재료비는 얼마 안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다시 말해서 부가가치라는 걸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렇다면은 우리 전통시장에서는 어떻게 해가지고 고객들한테 부가가치를 높일 것인가, 이런 문제를 이제 온라인에 들어가면서, 온라인 들어가면은 실제로 뭐 서로 경쟁을 막 하기 때문에 저가 경쟁하고 이래서 가격 경쟁 갖고는 살아남기가 별로 쉽지를 않거든요. 그렇다면 온라인에 갔을 때에 어떻게 우리 부가가치를 높일 것인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주 정성스러운 포장, 그 다음에 예쁜 디자인, 이런 것들입니다. 좀 있으면은 나중에 이 포럼 성공 사례에서도 여기 맹스시장의 대표자 한 분께서 오실 건데, 떡 같은 경우는 먹고 맛있고 배부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떡이 맛있고 배부르다고 잘 안 팔립니다. 비싼 가격이 잘 안 팔리고요. 그럼 먹어봐야 맛있는지 알 수 있는 거고, 몸에 좋은지도 알 수 있는 거고, 우선 떡이 예뻐야 된다는 겁니다. 예쁜 떡이 훨씬 잘 팔리고 비싸게 팔립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가서 우리가 경쟁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고객들과 이제 우리와의 관계를 가져갈 때에 한때는 보면은 그냥 뭐 바가지 막 씌우는, 고객 하나 오면 그 소리 탈탈 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런 시절도 있었고요. 한때는 이제 민원 고객들이 생기니까 민원 고객과 막 경쟁을 해가지고 이기려고서는 뭐 우리가 압도적인 지식 갖고 고객을 리드하려고 드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고객과 손잡고 나란히 가는 친구가 되는 동반자적인 관계가 되어야만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이제 자료에 또 하나 내놓은 게 이발관 사진하고 미용실에 샴푸해주는 사진을 넣어놨는데요. 실제로 이게 뭐 모든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이발관이 쇠퇴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이 그림 가지고 쉽게 나타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뭐 이발관을 제가 비하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계속 그 기존 것만 다 고집하고 있다면 새롭게 변화한 이런 영업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우리 전통시장도 이발관처럼 같은 신세가 될 거라는 것은 너무 불보듯 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진을 좀 한번 가져와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미래 방향 이걸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께서 인터넷도 잘하면 좋고 뭐 다 잘하면 좋겠지만은 이걸 다 잘하기가 별로 안 쉽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취급하는 상품에 대한 거는 그거는 자기가 최고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문화관광형 사업단 이런 데를 조금 더 확대 개편을 해가지고 이 전통시장 플랫폼으로 발전을 시켰으면 하는 게 제 큰 바람입니다. 이 플랫폼이라는 게 너무 규모가 크고 범위가 광대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작은 예산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여러 번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로 이루어지는 데는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만 작은 형태라도 이 플랫폼에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일단은 우리 문광행사단에서 이제 뭐 교육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이 사업단에서 필요한 교육이 이런 게 있을 거다라고 이제 사업단 입장에서 강의를 하고 교육을 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상태로 된 것 같은 교육이 상인들이 와서 직접 받고 싶은 교육이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수집을 해가지고 그게 분석이 되면은 이제 좀 이 우리 전통시장 플랫폼을 좀 크게 만든다고 봤을 때 뭐 경상남도를 다 통틀어서 만든다든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 안에서 그 각각에 필요한 교육들을 다 만들어 놓고 필요한 내용들은 상인들이 온라인 혹은 온라인으로 받아도 안 되면 지금 이제 강사를 타면서 교육을 하고 그 외에도 뭐 홍보라든지 뭐 문화라든지 기타 등등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 이런 것까지도 좀 다 플랫폼에 좀 대응을 해주고
온라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동네 장보기 같은 거 이용해서 여기 앞에도 카메라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명수시장 온라인 장보기 저런 것들을 해서 동네 장보기를 하면은 주문이 들어오면은 이제 상인들은 저기 앞에 있는 박스에다 가져다 놓기만 하면은 배달업체에서 가져갑니다. 근데 요거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실제로 이게 아주 활성화가 되는 것 같으면은 이제 그 배달 기사가 직접 상가로까지 수거하러 가도 되는 쪽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고 또 한 가지 이제 온라인에 들어갔을 때에 이런 부분은 좀 되면은 기존에 있던 그 온라인의 쇼핑몰에 진출해 있는 업체보다 훨씬 더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그러니까 제품 촬영을 하고 이렇게 할 때에 제품을 그 만드는 과정, 그러니까 대기업 같은 데서는 뭐 그 이렇게 나와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보면은 왠지 그 잘 촬영을 해놔도 기계로 찢어낸 듯한 느낌이 드는데 우리 전통시장에서는 반찬을 만든다고 봤을 때에 실제로 그 만드는 과정들을 좀 다 촬영해서 올려주면은 바로 엄마가 만드는 그 음식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 테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직접 이 반찬을 만드시는 사장님 얼굴까지 누가 만들었습니다 하고 얼굴을 내거는 얼굴 실명제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같으면은 이게 오로지 뭐 그냥 온라인 이런 거로만 보이진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면해서 살 때에 그 향수를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라인에 진출할 때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은 이게 전통시장의 온라인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원 소장님의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토론을 위하여 마이크를 좌장이신 여성환 박사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마음이 앞서서 좀 이제 이야기 좀 많이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이게 시간이 좀 많아가지고 길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 시간 항상 이 시간이란 게 제약되다 보니까 많은 내용을 요약해서 그게 뭔지 좀 다 알기가 힘든 점은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그 본 채널인 여성한 TV를 통해서 다시 부분적으로는 많은 영상들을 올려놨으니까 그거를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 제 발표에 있어서 우선 그 장명진 단장님께 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토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이제 명사시장이 작년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하는 디지털 매니저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선정이 돼서 가장 먼저 한 게 동네 시장 장보기입니다. 그래서 놀장이라고 하는 걸 해서 지금까지도 진행하고 있고요. 주문하게 되면 이제 2시간 내에 집 앞까지 배달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올해 1년 정도 작년부터 해왔었고 올해만 매출이 보면 한 5에서 6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한 거 치고는 나쁘지 않았던 성과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네 장보기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 배송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현대 이지웰이라고 오늘 전통시장에도 입점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네이버 스토어라든가 뭐 UMF 쿠팡 등 여러 군데를 통해서도 입점도 하면서 이제 매출이 온라인 매출이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 처음에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은 전통시장에 있는 여러 상품들을 온라인 플랫폼에 올렸을 때 과연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할까가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이었었고요. 또 저희도 사실은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만 하면은 여러 소비자들이 구매를 엄청나게 할 줄 알았습니다. 현실을 보면은 구매율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은 저라 하더라도 과연 구매를 할까 온라인에 올라간 것만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처음에 기대했던 거랑 다르게 매출도 굉장히 저조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지역에 계신 여러 전문가들과 여러 이제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것이 온라인에 올라간 상품들을 가치를 올리자. 상품의 가치를 올려서 그럼 과연 가치를 어떻게 올릴 수 있는가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하게 된 게 소상공인 특허 공유은행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대학이라든가 기관에서 특허를 가지고 와서요. 예를 들어 특허 추출물을 활용해서 전통시장에 있는 상품을 쉽게 얘기하면은 특허 제품만 시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했던 것이 참기름 들기름인데요. 참기름 들기름에 서창포라고 하는 추출물을 넣어서 특허 제품화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전국에서 주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반찬 같은 경우도 서창포라든가 오리 추출물, 특허 추출물을 넣어서 좀 특허화 시켰다는 게 가장 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하다 보니까 결국 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상표가 필요한 상품이 서비스 상표가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 시장 같은 경우는 불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불끈 참기름, 불끈 들기름, 불끈 김치, 기타 등등 해서 불끈이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만 보면은 온라인 매출이 올해만 다 합치게 되면 한 2억 조금 안 되는 매출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온라인으로만 매출이 2억 가까이 나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제 가장 처음에 고민했던 부분이 또 하나가 소비자들이 댓글을 다는데 댓글 내용을 보니까 과연 전통시장에서 구매하는 제품을 믿을 수가 있냐? 이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졌는지 모르는데 먹고 배 아프면 어떡하나? 배탈 나면 어떡하지? 대장균이 있으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댓글을 보고 저희가 했던 게 뭐냐 하면은 자가위생 등급제라는 걸, 자가 품질검사라는 걸 했습니다. 이제 정부기관으로부터 인가받은 이제 전문 기관에 이제 연구기관에 이제 의뢰를 해서요. 예를 들어서 타르 색소라든가 보존료, 벤조피렌, 소부산, 대장균 살모넬라, 황색 포도상 구균, 나비라든가 카드뮴 그런 검사를 일체에다 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여주시죠. 요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왔던 이제 성적표가 있습니다. 성적표는 제가 배달을 하면서 같이 첨부를 해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의외로 고객들의 재구매율이 굉장히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가 품질 검사는 현재 식품 관련된 가게들은 저희 명사시장은 100%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좀 봤었고요. 두 번째는 과연 어느 환경, 이 전통시장의 가게가 인식이 좀 지저분한 환경에서 이런 반찬이라든가 떡이라든가 만들지 않냐 그런 의문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가 스스로 자가위생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가위생 등급제를 통해서 매우 우수 좋은 구분을 해가지고 상인들 스스로 상인회가 주축이 돼서 자가위생 등급제를 시행하면서 평가표에 따라서 제가 스티커를 붙여주는 그런 사업도 같이 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하게 된 계기가 뭐냐 하면은 원래는 그 시어처에서도 그 위생 등급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영업신고증이 있어야지만이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70~80%가 영업신고증을 낼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상인회가 주가 돼서 자가위생 등급제를 시행하고 시행된 곳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붙여주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고객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매출이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진 단장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잘 들었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전통시장에서 매출 2억이라는 이런 게 나오는 게 사실 거짓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실 눈물겨운 노력이 있었으니까 이런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으로 유병상 박사님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로나19라는 그 재앙과 같은 그런 상황인데 온라인에 관련된 부분들이 교육 분야부터 시작해서 쇼핑에 관련된 분야까지 실질적으로 5년 이상을 앞당겨서 지금 진행하겠다는 의견들이 사실 많습니다. 예, 이미 온라인 쇼핑에 관련된 부분들은 고객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에서 충분히 고객이 형성되어 있는 고객들을 타겟해서 잘만 한다 그러면 좋은 기회로도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먼저 전통시장에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을 제품화하고 상품화하는 내용들을 그다음 용지라든지 그다음에 비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잘 다듬어서 상품화해서 광고를 하는 내용들처럼 정리화시키는 걸 첫 번째로 한다 그러면 지금 이제 명수시장의 단장님, 정영 단장님 말씀을 하셨던 내용들처럼 실질적으로 어떤 제도권 내에서 어떤 내용을 포용할 수 없다 보니까 자가적인 부분에서의 음식점 자가위생등급제라든지 그 다음에 식품 자가위생 품질검사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지금 많이 진행들을 하고 계십니다만 오히려 온라인 쪽에서의 내용들은 더욱더 공신력을 가지려 한다 그러면 정부 쪽에서 공인하고 있는 위생등급제라든지 그다음에 특허 관련된 부분들을 지적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걸로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은 더 신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프라인 선상에서의 대부분의 고객님들은 시음이라든지 시식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본인들이 어떤 맛을 평가를 하기도 하고 본인의 어떤 기호도에 맞게끔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상태에서 온라인 쪽에서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자체적인 내용보다도 오히려 더 공신력을 가지신다 그러면 제도적인 내용, 정부에서 진행하는 내용들급을 받아서 같이 공고를 하시는 게 훨씬 효과가 더 크리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사항 내용입니다. 제품에 관련된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본인이 제품을 받았을 때 본인의 취향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맞지 않는 상황이 된다는 경우들이 사실은 온라인 쪽에서 많은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품이라든지 AS에 관련된 부분들을 철저하게 진행을 해주시고 고객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으로 정리화시키신다 그러면 이 내용이 아마 고정 고객으로 이끌어 나가고 단골 고객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아마 바람직한 상황으로 정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유병상 박사님의 짧지만은 아주 굵은 내용. 일단은 특허를 취득해라. 그 다음에 식약처 위생등급제 이거를 위생등급을 취득해서 광고에 활용해라. 예, 그 다음에 AS 부분에서 좀 더 그러니까 진일보한 AS 체계를 좀 갖춰라. 예, 짧지만 진짜로 굵은 말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장님 어떻게 이 식약처 위생등급제는 지금 우리 명서시장에서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예, 12월 중으로는 몇 개 가게가 실제로 이제 인증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위생에 대한 개념의 상인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깨우쳐지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시장보다도 활기차고 깨끗한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우리 포럼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명서 전통시장 입점업체의 온라인 매출 우수 사례 발표를 하겠습니다. IM떡 김태원 대표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저 아이엠떡 되게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앉으시죠. 네, IM떡 김태원 대표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3년 명서시장에서 서울떡집으로 시작하여 제 부모님께서 가업 승계를 통해서 이제 IM떡으로 새롭게 탄생했고요. 이제 IM떡으로는 이제 저희가 운영한 지 2년 됐습니다. 2년 가까이 됐고 작년 2020년 1월 1일부터 이제 개업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보통 떡을 이제 부모님께서 해오시다 보니까 이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봐왔는데 계속 말씀하시죠. 여기
이 대표님, 예, IMF 예. 로고가 좋은데 이렇게가 좀 이게 보이게 좀 예, 예. 해주십시오. 네. 예, 부모님께서부터 이제 해오셨는데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떡이 뭐 새롭고 많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고 뭐 젊은 사람들 진입장벽이 좀 높은 걸로 제가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떻게 하면 젊은 사람들도 떡을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나름 이제 서양 디저트들을 많이 평소에 먹어봤고 이제 봐왔었는데 그 재료들을 이제 떡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뭐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이제 떡들이 이제 탄생하기까지 많은 떡들이 이제 버려지고 이랬었는데 젊은 사람들도 이제 점점 찾아주기 시작했고 그 떡을 이제 맛있다고 좋다고 이제 하셔서 그때부터 저도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이제 아이엠떡이 이제 많이 젊은 분들한테도 많이 판매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시장에 방문하지 않은 젊은 고객님들도 이제 저희 떡집으로 방문도 많이 하시고 특히 이제 온라인 판매를 통해서 저희가 특히 좀 많이 알려졌습니다. 작년 말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문광영 육성단을 통해서 각종 온라인 지원 사업들을 다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하고 이제 그 각종 채널을 통해서 저희 떡집이 많이 홍보되고 이제 작년 1월부터 이제 스마트 스토어, 쿠팡, UMF, 11번가, 현대 이지회를 통해서 저희 떡집이 입점을 했고 각 문광영 육성단의 도움을 받아서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뭐 먹방에도 나오고 이제 각 방송 그리고 SNS를 통해서도 저희가 많이 소개가 되었는데 여기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UMF 11번가, 현대 이지회 고객님들도 저희 떡집이 입점된 걸 알고 이제 많이들 구매해 주셨고 그로 인해서 저희가 온라인 매출이 작년에만 해도 이제 저조했는데 올해 1월부터 매출이 진짜 눈에 보일 정도로 급성장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 저희가 많이 뭐 일단 저희의 뭐 온라인 매출에 대해서 저희가 특히 노력한 부분들이나 그런 부분은 첫 번째로 일단 빠른 택배 서비스를 통해서 당일 12시 이전에 주문하셨던 분들은 당일에 이제 발송하여 다음날 받아볼 수 있도록 일단 그렇게 서비스를 좀 많이 개편했고 두 번째는 이제 포장 문제 식품이기 때문에 변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 아이스박스 안에 이제 은박 보냉팩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아이스팩을 넣고 식품을 넣고 은박 보냉팩으로 한번 포장하고 그 다음에 아이스박스 안에 또 보냉팩을 넣고 또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봄에서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는 은박 보냉팩만 처음에 보내서 이제 댓글들을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온라인에 대해서 이제 뭐 상품평하고 Q&A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평들을 다 읽어보니까 뭐 배송에 문제가 있다, 뭐 터져서 왔다 이런 글들을 많이 보고 와 이건 개선해야 될 부분이다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이제 이중 포장을 통해서 받았을 때 식품에도 변질 위험이 없고 외부에서 손상 가는 그런 이제 택배 작업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충격이 많이 가해질 수 있는데 그런 거에서도 이제 아이스박스 안에 넣으니까 이제 보호되고 그래서 일단 거기서 일단 개선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고객과의 소통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댓글 상품평 하나하나마다 저희는 이제 댓글을 다 달았습니다. 그렇죠. 맛있었다, 뭐 저희 만든 사람으로서 정말 뿌듯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댓글 다 달았고 이제 뭐
이 부분을 개선해야겠다. 약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뭐 기분 나빠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개선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맛을 잡아가는 것도 몇 개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소통을 뭐 했었고 이제 네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제 행사 같은 거.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이제 고객이 뭐 한 달간 주문을 주시면 네. 그 중에서도 좋은 댓글만 골라서 음. 추첨을 통해서 네 분만 오, 네 분께 이제 저희 떡 세트를 이제 보내는 겁니다. 음. 매달 말에. 그러면 이제 다음 뭐 이번이 지금 11월이면 11월에 이제 댓글 쓴 사람을 통해서 추첨을 통해서 네 분을 뽑아서 발송을 하고 12월에 당첨된 사람은 누구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행사도 계속 매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각종 SNS 인플루언서들을 좀 통해서 저희가 떡을 협찬해주고 그 인플루언서들을 통해서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뭐 인스타그램이나 그 다음에 블로거 각종 이제 그 팔로워 수들을 많이 보유하는 분들이 저희 떡을 협찬받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그 효과가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번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통해서 저희 스마트 스토어로 유입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판매도 엄청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김 대표님 거의 뭐 SNS에서는 오히려 제가 배워야 될 정도로 아주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게 블로그랑 인스타그램도 예. 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했던 게 이제 제가 봐서는 그중에 제일 큰 게 고객들의 댓글에 그 짜증 날 텐데 짜증 내지 않고 일일이 다 대해줬다는 거. 그럼 그게 이제 한 번 그렇게 자기가 대답을 받은 고객들은 그게 이제 충성 고객으로 바뀌게 네, 되는 맞습니다. 또 신뢰도 아주 높아지고. 예. 아주 마케팅 실행을 제대로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나중에 그 명서시장에 아임 떡 한번 구매해서 드셔보세요. 떡이요 예뻐요. 감사합니다. 예, 떡이 맛있기 전에 예쁘다고요. 그래서 안 물려면은 약간 미안해요. 맛있는지 안 예쁜지 안 예쁜지 한번 사가 보면 알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한번 주문 한번 해보시기를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태원 대표님의 생생한 경험이 담긴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가업 승계를 위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 그리고 고객과의 소통이 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대표님의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명서 전통시장 상임회장님이 포럼 격려차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인사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회장님이 옆에 계셨는데 잠깐 자리를 비우셨어요. 그래서 조금만 우리 토론을 조금만 더 하고 있죠. 네. 장 단장님이 회장님 모시러 왔습니다. 우리 회장님도 오늘 보면은 전통시장에서는 흔하지 않은 식약처 표창도 받고 그런 일들은 실제로 전통시장에 있어 가지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남사 회장님하고 장현진 단장님하고 상인회 그다음에 우리 문광영 사업단 이 식구들 이런 분들이 그냥 합심해서 혼연일체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루어낸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서든 장 회장님 본업이 사실은 굉장히 익숙십니다만은 사모님한테 거의 전담해서 다 맡겨두시고 상인분들의 진체를 위해서 지금 많은 역량을 쏟아내고 계시는 분인데 이런 분이 한 분이 계심에 따라 가지고 명서시장의 발전이라든지 명서시장 상인들의 단합에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지금 도움이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지금 더 어려워지는 시기로 많이 지금 가고 있는데 명서시장 내 상인들 자체의 어떤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이 부분들만큼이 아마 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리고 회장님 오시는 동안에 잠깐 한번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불끈 참기름이라는 것, 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이 브랜드를 우리 장명진 단장님께서 이게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론칭을 한 그런 브랜드라고 알고 있고, 전국적으로 이제 내니까 참기름이 이 이름이 불끈 참기름이니까 사람들한테 반응이 새롭죠. 그렇게 해서 이게 팔려 나가기 시작했고, 그다음 거기 이제 또 홍보 영상을 그거를 보면은 그러니까 재료 손질서부터 시작해서 착유하는 전 과정, 병 포장하는 과정, 그다음에 그 황 대표님의 얼굴 이런 것까지 아주 자세하게 중간중간에 설명을 곁들이고 이런 상황들이 다 있으니까 실제로 그 소비자들이 어떻게 짰는지 어떻게 믿을 거냐가 아니라 이 영상을 다 보면 아 이렇게 짰구나. 그리고 거기는 보면은 실제로 그 방앗간 안에서 직접 그 기계 앞에서 그것도 뭐 다른 특별한 그 장비를 안 쓰고 또 대표님 그냥 스마트폰 갖고 바로 촬영하고 그러니까 진짜 생동감이 있었거든요. 아마 고객들한테 그런 것들이 주요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회장님 모셔볼까요? 네. 남상학 회장님 계십니까? 아직 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고 계십니까? 네. 네. 저희가 이제 그래서 잠깐만 네. 그래서 정단님 그 불끈 참기름이 나오기까지 네. 그 에피소드 한번 좀 아, 들려주시죠. 사실 이제 시장에서 애로사항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딜 가더라도 이제 방앗간은 있죠. 또 참기름, 들기름도 어딜 가더라도 맛을 볼 수 있고 그죠. 근데 가장 큰 고민이 그거였죠. 과연 경기도에 계신 분들이 왜 창원에 있는 명설시장에 참기름, 들기름을 사갈까? 그죠? 예, 다 쉽지 않죠. 저만 하더라도 타 지역에 있는 곳에서 참기름, 들기름을 사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예. 근데 우선은 특허 제품만 시켰다는 게 좀 매력이 있었고요. 예, 그래도 몸에 좋다고 하니까 또 특허 추출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이름도 불건이라는 이름을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번 기억하면 안 잃어버린대요. 예, 불건 참기름, 불건 들기름 이렇게 되면서 노사시장이 어느 순간부터 불건이라고 하는 게 브랜드가 된 것 같아요. 괜찮네요. 예. 불건 시장이 되는 것도 뭐 예, 나쁘지 맞습니다. 않은데. 예. 그리고 저희가 보면 뭐 반찬도 뭐 불건 반찬부터 해서 불건 김치, 네. 예, 그 불건 뭐 소스도 있고요, 불건 오리도 있고, 뭐 불건 매운탕 등 여러 상품들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알려지게 되는 것 같고, 특히 이제 회장님은 이제 그 간장 가게를 하시는데요, 그 김치를 하십니다. 김치를 하시는데, 그곳에도 이제 서창포 추출물이 들어간 이제 불건 김치입니다. 원래 김치는 전통시장의 김치는 주로 이제 아줌마들이 많이 사가죠. 그죠? 근데 어느 순간 중년의 남성분들이 붉은 김치를 많이 사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없었던 시장들, 없었던 고객들도 하나하나 좀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시장에 좀 특화되지 않나, 좀 그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회장님도 노력을 많이 해주셨고요. 회장님도 한번 오시면은, 의견 한번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 회장님 지금 바쁘셔서 못 오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서 오늘 마지막 요 마무리를 그럼 할까요? 이제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요. 오늘 그 회장님이 뭐 수상 소감도 한번 들어보고 해서 꼭 모시고 싶은데 한번 단장님 전화를 한번 확인해 주시죠.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인사 말씀 기다리는 동안 오늘 좌장이신 여성문 박사님의 포럼에 대한 총평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럼 자리를 조금 옮겨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통시장 활성화해야 된다, 온라인을 활성화해야 된다, 그것만이 살 길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각 전통시장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많은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 결과는 다 미미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보여주기 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봐서 실질적으로 마케팅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 실제로 우리 장명진 단장님이 노력했던 거나 김 대표님께서 발표하셨던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실제로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진정으로 고객들을 이해하고 이 고객들의 마음에 다가가는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활성화에 가깝게 가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총평을 하는 동안에 우리 그 남사 회장님께서 오셨는데, 회장님 잠깐 모셔서 이번에 장관상 받으신 수상 소감도 한번 듣고 인사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회장님 일일 좀 모셔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반갑습니다. 예, 여기로 앉으셔서 우리 드십시오. 우리 명세시장에 그냥 마스코트 죠. 이쪽 앉으십시오. 우리 그 전통시장들이 보면은 이런 뭐 조끼 하나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시장 행사를 할 때 우리 회장님도 꼭 이 조끼를 이제 빼지 않고 꼭 입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보여준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그 회장님이 일을 상가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가 오셔서 이제 바쁜 분을 모시려니까 생각보다 그게 좀 쉽지는 않네요. 회장님이 가서 회장이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상가에 여기 뭐 하여간 회장님 손길이 필요한 데가 있으면 바로바로 뭐 달려가는 분이라서 앉으시죠. 예. 네, 명서 전통시장 상임회장님이신 남상학 회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희 시장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상도 받았었는데요. 좀 내용도 말씀해 주시죠. 상은 뭐 받으려고 했던 게 아니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니까 나름대로 그 상을 주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좀 열심히 해라고 하는 그런 상인 것 같고 앞으로 과제가 이제 좀 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번 그 외에 그 우리 전통시장에 그 우리 명서시장에 보면 다른 시장들에 비해 갖고 온라인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거든요. 네. 혹시 뭐 그 비결 같은 거 있으면은 살짝만 다는 공개를 못하고 살짝만 좀 공개해 주시죠. 소상인 공간에서 이제 공부가 그 디지털 매니저 사업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예. 저희들은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 오프라인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안 오니까 우리가 좀 그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온라인 쪽으로 조금 판로로 좀 찾자 싶어서 신청했는데 마침 또 저희 시장이 또 선정이 돼서 우리 또 문광 단장님하고 합심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고 또 도에서도 좀 지원을 조금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 제가 좀 노하우를 한 개 좀 살짝만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을 텐데 이게 이제 우리 회장님은 또 우리 그 명서시장에 이게 노하우다 보니까 이게 선뜻 공개를 잘 안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런 기회가 되면은 예. 그때는 꼭 좀 공개를 조금만 살짝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가만히 봐라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럼 제가 질문을 바꿔갖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 우리 회장님 사모님께서 이제 그 거의 뭐 전담해서 운영을 하는 반찬 가게에서 지금 그 불끈 김치라는 걸 출시를 했잖아요. 네네. 예, 이 불끈 김치를 출시해갖고 사람들한테 이제 인식되기까지 거기 있어갖고 그 사이의 노하우 그런 거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이제 그 석장포 그 집중을 하고
어디 수출을 가게를 해서 지금 김치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지금 현재 지금 인기가 좀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온라인 쪽도 주문이 들어가지고 와서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온라인 쪽으로 배송을 하고 있고 또 지역의 2km 방향 안에 2시간 안에 배송을 할 수 있는 농장이라든지 동네 장국이라든지 거기서도 저희 붉은김치가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예. 나중에 그 붉은 김치가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여성한 TV에 보면은 예, 명서시장 그 부뚜막 반찬의 붉은 김치 제조 과정서부터 어떻게 위생적으로 처리되는지 동영상이 자세히 올려져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예, 오늘 회장님 그 바쁘신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포럼에 참석하셔가지고 인사 말씀까지 해주시고 또 노하우까지 공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 그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수고하셨습니다.